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 오도경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언제부터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일단 학생들을 소수로 모아서 시작하는 과외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을 때 바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전공이 수학이신 거예요? 네, 수학교육 전공했습니다. 수학과로 어떻게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멘토링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보다 조금 공부를 힘들어하는 학생들한테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막 자료를 만들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에 흥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걸 업으로 삼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대학교 원소를 지원하는 순간이 되니까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가르치는 일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고민 안 하고 그냥 교육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원서를 넣었고 원서를 넣자마자 그럼 내가 이 길을 가기로 결정했으면 당장 움직이자 해서 이제 학생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쳐 보려고 뭐 이것저것 일단 알아보면서 학생들도 구해보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몇 명가 구해진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한 5명, 6명,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조교 선생님도 같이 포함됐었던 5명, 6명 정도 되는 인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었고 그 학생들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제 수업에 이제 만족도가 있으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찾아줬던 것 같아요. 네. 대치동 강사들이 전국단위로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차별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절대 그러니까 뭔가가 밀린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내려오든지 간에 그거보다 더 높은 퀄리티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지금도 갖고 있고 절대 꿀리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로컬 기반으로 일단 성장을 해야 되는 강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역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는 대치동에서 내려오시는 강사분들께서는 뭐 주에 1회 내지 2회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저는 평일에도 계속 있으니까요. 주말에 수업을 하더라도 평일에는 학원 수시로 계속 들려서 학생들 Q&A 현장에서도 받아주고 학생들 고민 상담도 들어주고 이런 점에서 학생들이랑 친밀도를 쌓고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유대감 이런 걸 쌓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제가 대치동에서 내려오시는 강사 선생님들보다는 훨씬 더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많이 좀 공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럼 네.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나요? 네, 기억에 남는 제자 있죠. 일단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조교 선생님이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데 제가 가르칠 때부터 되게 일단 똘똘하다고 생각했고 일단 가장 큰 거는 저도 그때 애였지만은 애를 가르치고 있는데 되게 어른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저보다 어린 나이에 애한테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대학교를 잘 가고 난다. 물론 이제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잘 보냈어야 됐던 거고 잘 보냈을 때 제가 같이 일해 보자고 제안을 하려고 딱 생각을 했었고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수능 당일날 수능이 끝난 당일날 연락을 해서 수고했고 같이 일하자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그러면은 뭐라 그랬었냐면 자기가 근데 일단 수능 끝나서 너무 힘드니까 일단 12월 달까지는 좀 놀겠다 해서 12월 달부터 일하기로 해서 12월 달부터 바로 같이 이렇게 문항 타이핑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수학 강사 하려면 그래서 문제들 이렇게 타이핑 치고 기출 문제 이렇게 데이터 DB 확보하고 이런 것부터 해서 출발해서 이제 점차 이제 학생들 오답 노트도 만들어서 과제 검사하고 이런 것들부터 해서 점차 이제 일을 늘려가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같이 4년째 일을 하고 있네요. 선생님 제자 중에서 약간 성적이 좀 드라마틱하게 하거나 아니면 게임 중독자였다가 좀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게임 중독자 하니까 바로 생각이 나는 친구가 한 명인데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진짜 게임 중독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이런 거 너무 빠져 있어서 학교를 자퇴를 할 정도로 게임에 빠져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맨날 하는 말 이제 우리 애가 머리는 좋아요. 그런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아요. 머리는 좋고 중학교 때도 그 머리를 잘 못 썼을 뿐 되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기숙학교를 가면 사실은 엄마 눈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기숙사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 성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올리는 게 힘들어 했었던 친구인데, 그때 저를 만났어요. 그때 저를 만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딱 저랑 이건 사실 저 때문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막 어필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2개월 딱 가르쳤는데, 이 학생이 학교에서 전교 9등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교 9등인데 이 9등이 다른 일반 고등학교의 9등이 아니에요. 되게 공부 잘하는 학교에 9등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 시험에 바로 전교 1등이 됐었던, 지금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인데, 지금도 게임은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게임 열심히 하는데, 대신 게임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효율적으로 잘 하는 법을 자기 스스로 찾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일단은 뭐 수학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자기도 사실 그게 행복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행복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자기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얻는 행복감이랑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당위성 사이에서 좀 조율을 잘 해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특별히 선생님 뭐 해주신 게 있으세요? 멘탈 관리라든가 아니면 뭐 좋은 얘기라든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이거는 이제 약간 이것도 오프 더 레코드일 수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학생을 좀 쪼아달라고 항상 학생 몰래 연락 주셨고, 저는 학생한테는 좀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한 대로 하라고 이야기해줬고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다시 공부할 마음가짐이 갖춰지는 상황 때까지. 근데 이제 사실은 매일 지켜보는 학부모님들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집에서 보는 내 자녀가 침대에 누워있고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그거가 이제 속이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그 학생을 맨날 보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저도 수험 생활을 최근에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줄 테니까 게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놀고 다시 보자 해서, 그때 제가 그 친구를 한 달을 학원을 쉬게 해줬던 것 같아요. 쉬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딱 바짝 하더라고요. 또 물론 게임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효율이 더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면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누군가가 또 게임이랑 공부를 적절하게 병행해야 되구나라고 생각할까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데, 그 친구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근데 그 친구한테는 그 게임을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가치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 분명히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한테 야 지금 고3이 무슨 게임이야, 고2가 무슨 게임이야, 공부나 해 라고 이렇게 딱 가둬놓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학부모님 마음보다는 학생들 마음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고향이 대구신 거예요? 네, 고향 대구.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계속 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구에서 수험 생활을 보내셨으니까, 네. 지금 수험 생활을 앞둔 고2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 고등학교 2학년이 제일 바쁜 시기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은 학교에서도 터치를 안 해요. 뭐 체육대회 안 부르고 뭐 행사 안 부르고 그냥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고등학교 2학년은 학교 행사 다 해야 되지, 생기부 챙겨야 되지, 내신 공부해야 되지, 정신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그렇게 수행평가나 아니면 학교 활동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해야 되는 공부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무리 시간이 많이 주어지더라도 사실 회복이 잘 안 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1년이 아쉬워서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 아픈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을 고등학교 3학년처럼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을 재수처럼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줄기차게 하는 것 같은데, 말은 쉽지만 사실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쉽지 않은 게, 저도 고등학교 2학년을 보내봤기 때문에 그 일정이 얼마나 빡센지를 잘 알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핑계를 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들을 좀 덜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조금 채웠을 때 조금 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편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수학 공부는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단 저를 만나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만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겨울방학 올라갈 때부터 저랑 딱 개념 공부하고 같이 이제 문제풀이 공부하고 이 단계를 좀 밟아주면 저는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너무 바쁘고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누구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또 고민되고 하면 또 이제 또 저랑 선택지를 또 어필하고 싶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지금 제가 제 수강생들한테 한마디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를 앞으로 이제 수업을 듣게 된 학생들도 있겠지만, 뭐 그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만나서 제가 또 이야기를 많이 해줄 테니까, 일단 저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뭐, 자주 현장 강의에서도 애들 멘탈 케어 한답시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힘든 부분들에 있어서
힘들다라는 걸 그냥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해서 이 힘든 것 때문에 더 힘듦을 느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를 일요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 공부가 정말 지독하게 하기 싫어요 라고 했을 때 억지로 이끌어 가지고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되게 훌륭한 학생이지만, 오늘을 일단은 발판 삼아서 내일을 더 열심히 나갈 수 있다면 오늘 정도는 발판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을 바라보고 하는 공부다 보니까 사실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흐름에서 안 무너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큰 흐름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루하루에 대해서도 본인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을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 이것도 사람이 살아가는 거다 보니까 너무 일단 힘듦을 여러분들이 좀 이게 막 감내하면서까지, 감내는 해야죠. 감내는 해야 되는데 이 힘든 것 때문에 더 본인이 지금 내가 힘들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다, 심적으로 더 고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래서 이제 6월로 넘어가면 날씨 더워지고 슬럼프 분명히 찾아올 건데, 그리고 정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또 학생들 옆에 주변 친구들 수시 원서 쓴다고 할 때 이제 마음 많이 흔들릴 텐데, 자기가 가던 길을 우직하게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힘든 날에 일단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되게 중요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고 저랑 같이 따라가고 있는 학생들은 다 일단 잘 방향 설정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고, 힘들어도 일단은 올해까지만 딱 하기로 한 거니까 우리가 일단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내 정도 하고, 그지? 그렇게 해서 좀 나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 수능까지는 저랑 이제 끝까지 손 꼭 부여잡고 끝까지 수능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수능 딱 끝나고 교무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 모든 힘을 다 쏟고 온 힘을 다 쏟을 테니까, 항상 매 순간 진심일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아주고 일단 같이 따라와 주면은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화이팅 합시다. 네. 수능날 네. 응원 가시나요? 네, 저는 수능날 응원을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치러 갑니다. 학생들이랑 같이 치러 갑니다. 저는 요거는 이제 또 비하인드 썰인데, 저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3학년 이후에 매번 수능을 같이 치러 갔어요, 학생들이랑.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겨울방학 때부터 어떤 얘기하면, 나 올해 너희랑 같이 수능 치러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매년마다 학생들이랑 같이 수능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강사가 되고 싶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는 느낌, 그리고 가서는 당연히 학생들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을 응원하죠. 치는 시간에. 지금 국어를 치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이 지문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일단 마음속으로 응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능은 항상 그렇게 매년 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응원하러 가는 거라고 봐야죠. 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할게요. 계세요. 네.